주역에 의해서 그 우주변화 원리의 기본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페이지를 펴보세요. 설명을 뭐 들으시면은 다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 이전 페이지에 주역의 해석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수역하고 그 다음에 의리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요거는 상, 형상, 뭐 수학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건괴 같은 거를요 하늘로 봐버리고 곤괴 같은 것을 땅으로, 이런 것이 형상화죠. 아무래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 내지는 이치, 이쪽으로 이제 파악하는 역을 말하는데, 이 둘이가 합쳐져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다. 굳이 나눈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에는, 주역의 설명에는 형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양을 낮이라고 그죠? 그건 뭐 한 거예요? 형상화 시킨 거고요. 양을 남자라 한 것도 뭐예요? 형상화 시킨 거죠. 양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치죠. 음은 내려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이치죠. 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뭐 학자분들이 이제 나눈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역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만상의 우주 변화 원리, 이렇게 역은 우주 변화 원리 이렇게 할게요. 두루. 자, 주역에 이제 우주 만상의 변화에 처음에 소리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자, 빗대어서 모든 그 공부에서 제가 이 예를 듭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씨앗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근본이죠. 잎사귀가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그림도 있어요. 그림 참고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여기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렇게 싹이 나온다. 그러면은 싹은 누가 밖에서 이렇게 붙였습니까? 안에서 나왔습니까? 안에서 나왔죠. 이 속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오더라. 싹이 나온다. 가지가 뻗어 나온다. 나온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뿌리와 씨앗에서 나온다. 가지, 잎도 나와요. 거기다가 꽃도 나와요. 꽃도 나오고. 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색깔도 나오고 향기도 나와요. 자, 이러한 것이 현상계라고 할게요. 현상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다. 씨앗 속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뿌리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씨앗을 가지고 와서 쪼개봤어요. 이렇게 쪼개보니까 거기에 가지가 들어있고 잎이 들어있고 꽃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나와요? 있으니까 나오죠. 근데 이것을 볼 수 없더라, 이런 소리예요. 볼 수 없다.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무극이라고 합니다. 자, 해서 주역에서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그려요.
우주 요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무거. 우주 만상의 본체. 자, 이 뿌리 속을 헤집어 봐도 가지와 잎이 없지만은 분명히 여기서 나온 것은 확실하다. 자, 그리고 무극이란 그림을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립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분명히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구분이 없는 상태, 이런 식이에요. 무극을 없다 그러지 마세요.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 그것이 근본이더라. 씨앗이 그렇죠. 씨앗을 헤집어 봐야 뭐 구분이 돼 있습니까? 그 안에 그냥 뭐 잎사귀고 뭐 나오긴 나올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에서 유가 나온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무라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상계에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상계가 구분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까? 있지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 있지만은 구분이 안 돼 있는, 구분이 없는, 곧 현상화되지 않은 본체. 이것을 이제 무극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한번 잡습니다. 그래서 무극은 없다. 이러지 마세요. 자,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무극은 뭐예요? 정자, 뭐 란자 이런 것이겠고요. 닭의 무극은 뭐예요? 계란. 계란을 이렇게 깨보면은 그 닭 벼슬도 들어있고 닭 눈알도 들어있고 이러지 않죠. 근데 닭이 나오죠, 어쨌든. 하여튼 거기 다 있다는 소리예요. 있는데 우리가 그 현상적인 구분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자, 이거는 무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형상이 없는 상태. 거기에서 유형화되죠. 싹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네 이렇게 되죠. 이 싹이 나오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발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발생. 그러면은 이 구분이 되지 않은 본체에서 싹이 나오다 보니까 구분이 됐죠. 그것을 크게 구분이 된다. 그건 구분이라 보세요. 크게 구분이 됐다. 무극은 현상계로 가면서 뭐가 됩니까? 태극이다. 크게 구분이 됐다. 태극은 음양이요. 뭐 이런 결론을 이제 알고 계신데 큰 의미의 태극은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럼 태극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했을 때 태극의 모습을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봐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미. 근데 구분이 된 것이 뭐 근본하고 현실하고 두 개의 의미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요걸 싹으로 보고. 요것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고정입니까? 계속 변화를 합니까? 네? 변화를 하죠. 이게 역이란 말이에요. 역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 구분은 지어 놨는데 변화가 보여요. 딱 절대적 구분이 돼버려요. 네? 절대화 시켜버린 거죠. 이게 절대적 구분이 돼버립니다. 이 절대적 구분은 동양적 개념이에요? 서양적 개념이에요? 서양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한 건 뭐냐? 요 위에 것을 뭐 너무나 잘 아니까 위가 양이 되겠어요. 양.
아래는 음이 되겠어요. 자, 음양으로 절대 구분으로 끝납니까? 변화라는 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양으로 끝나고 음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양이면서도 음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음이면서도 뭐예요? 양으로 가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태극기라든지 태극이라는 것은 이런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둘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좌회전을 하고 있네요.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변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우회전을 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림 보시기에. 이건 일로 가고 이건 일로 오죠? 요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 자, 이것을 같다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좌회전을 시키는 그림은 현실을 앞세운 그림이에요. 도식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회전이라 그런 것은 이렇게 좌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활동은 양이죠. 가만히 있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좌회전, 좌활동. 양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래서 남좌라는 용어가 여기 만들어져요. 남좌 그러면 여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우측으로 가겠죠. 남좌여우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특히 유가나 도가나 이런 데서 어떠한 규범을 지을 때 예절이라 그러죠. 예. 예를 뭐라 그런가 하면 천리라 그래요. 천리의 절문이다 해가지고 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를 합시다가 아니고 천지가 이러니까 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활동을 활동이라는 것이 양인데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체니까 남자가 좌측이니까 남자는 왼손을 위로 올리시오. 이렇게 됩니다.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슴에 놓느냐, 이 배꼽에 놓느냐, 아래에 놓느냐, 이 차이는 육아는 그 중화사상의 의미, 중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간 쪽으로. 해서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럼 반대로 놔야 되겠죠? 오른손을 위에. 남자는 왼손 위, 여자는 오른손 위. 이 소리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옷을 왼쪽에 올라가서 단추를 잠그고 여자는 오른쪽에 올라가서 단추를 잠그고요. 지금도 뭐 알고 만든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옷이 그래요. 여자 옷은 오른쪽에 올라가서 단추를 잠그고요. 남자는 안 입어봐서 모르시죠? 바꾸어서. 이 지금 왼쪽에 올라와 있어요. 여자는 안 그래요. 이쪽에 올라와요. 이게 남자 여우라는 소리가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정사진을 찍을 때 보면요. 이렇게 찍는데 이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남자가 있어요. 이쪽에는 여자가 있어요. 그 앞에서 보시면은 왼손 쪽에 있죠. 남자, 뭐예요? 우자. 그 다음에 이것이 돌아가신 분이 지방을 씁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럼 신위 이렇게 쓰는데 신위. 이쪽은 남자, 죽은 아버지 고자를 써요. 이쪽은 죽은 아버지 비자를 써요. 여자예요. 그대로 올려놔요. 그 다음에 풍수에 가면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쌍분을 쓸 때 이쪽이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남자. 좌측이 앞에서 봤을 때. 우측이 여자예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치에 의해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진을 찍는 다음에 여기 여자가 여기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앞에서 보시는 의미에서는 왼쪽에 남자가 있고 오른쪽에 여자가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남자가 있고 왼쪽에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데 무슨 차이예요? 입장 차이. 둘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 되고 여기가 우측이 되고 여기가 좌측이 되는데 앞에 사람 보기에는 좌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나 이렇게 회전하는 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건 현실이라면은 이건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은 뭐예요? 남우, 여좌죠.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이 같다는 것을 보편적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앞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 앞으로 걸어간다. 앞으로 가는 것을 양이라 할게요. 이걸로 앞이라 하였으니까. 양.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가는 것이 양의 활동이 이루어지려면은 땅은 가만히 있든지 최소한 뒤로 가줘야죠. 땅이 같이 가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활동은 음의 활동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상대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 앞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가는 것을 앞으로 가는 것을 양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 활동을 한번 보세요. 양의 활동입니까? 음의 활동입니까? 양,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뒤로 가는 건 음이 되죠. 그런데 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갔으니까 양이지만은 땅 입장에서는 그 자리, 그 지점이 뒤로 가고 있죠. 맞아요? 이거 입장에서 볼게요. 앞으로 갈수록 얘는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음의 활동을 하고 여기는 양의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진다.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입장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양이고 탁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음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 같다. 그래서 태극기는 요게 지금 태극기 그림이에요. 요거. 입장을 바꿔볼게요. 요거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요렇잖아요. 이거 뒷면을 잘 안 보셔서 그렇지. 요렇게만 해놨으니까, 보편적으로. 요게 요거지, 뭐. 뒤집으면 입장 바꾸는 생각한 거지, 뭐. 그래서 태극기는 한 면을 그리시면 안 돼. 이 한 면을 뒤에다가 꼭 찍어 놓으시면 안 되고, 한 면이 뒤에 투영이 돼가지고, 반대 입장이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태극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하다? 같다. 제가 본 입장은 요거고 저쪽에서 본 입장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양은 절대성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입장 차이. 그래서 양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입장에서 좋고 나쁜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쁘다. 음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음이 절대적으로 음일 수 없고 양이 절대적으로 양일 수 없고 둘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역이라는 체계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 보편성에서는 이 그림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걸로 지금 보편적으로 한 지면에다 그려요. 근데 그
그 지면을 색칠해서 엎어보면은 이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개념 체계에 이제 개념 체계에 아까 상수 현상을 붙여볼게요. 양은 하루에 언제입니까? 낮. 이거는 뭐예요? 밤. 이거는 여름. 이거는 겨울. 이것은 남쪽, 북쪽. 반대로 적지는 못하겠죠. 양에다가 밤, 그 다음에 음에다가 낮 이렇게 적을 수는 없죠. 과학적 증명보다는 의미적인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낮과 밤은 가만히 있어요? 서로 변해요? 변화가 다 들어가 있죠. 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지 둘이가 변한다는 의미는 여기 없어요. 절대적으로 구분성만 가지고 있다면. 근데 동양은 절대적 구분 속에서도 상대적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동양의 역학이다. 여기에 우주 변화다. 우주가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이론화시킨 것이 뭐예요? 무극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하나로 묶은 것이 뭐예요? 하루. 하나나요.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을 하나로 묶은 것이 뭐예요? 1년. 이것은 이제 일통합이죠. 합쳐진 것이다. 이것은 자, 현상계로 보면은 제로고, 현상계로 보면 둘이에요. 태극은 둘이에요. 무극은 제로고. 그런데 크게 보면은 하나로 통합된 거고, 이것은 양과 음이 두 개인데 여기에 변화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숫자로는 두 개가 나와요? 셋이 나와요? 셋이 나와요. 삼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양은 둘이죠. 그래서 태극을 음양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태극은 뭐예요? 음과 양, 그리고 뭐예요? 상호적 변화. 이렇게 들어가야 확실한 대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싹이 나온 발생의 단계에서 다시 가지와 잎이 뻗어나갑니다. 이 가지와 잎이 뻗어나가는 것은 축소되는 겁니까? 더 커지는 겁니까? 커지죠. 이것을 상성 내지는 분열이라고 해요. 분열.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사상이라 한다. 넓어지고 확대된다. 그래서 다음 사상으로 가요. 자, 사상은 여기 지금 낮이나 여름이나 남쪽이나 여러 가지로 두 가지 개념화 시켰다지 두 개라 보시면 안 되고요. 사상으로 가면은 보세요. 양이 구분이 되네요. 양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양으로 가든지, 양이 분열이 되면은 양 중에 음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음이 분열이 되면요, 음 중에 양으로 가든지 음 중에 음으로 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개념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사상이 나와요. 네 가지 개념화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상은 또 가만히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버리겠어요? 변화를 하겠어요? 변화를 하겠죠? 이 변화가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가지가 됩니다. 4개 플러스 하나, 여기는 2개 플러스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0 플러스 하나, 2 플러스 하나, 여기는 4 플러스 하나 해서 오행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현상계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변화는 몇 가지 나와요? 다섯 가지죠. 이것의 변화, 이것의 변화. 변화라는 것이 하나 더 끼어든다. 이게 대표적으로 동양에서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형상은 네 개밖에 없어요. 자, 이만한 나무를 반토막을 냅니다. 그럼 음양. 또 반토막을 냅니다. 그럼 사상. 네 개 나오죠. 네 개를 나와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던지면은 도, 개, 걸, 윷, 모 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가지가 나오죠. 이게 오행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은 양중의 양이라 그런 것을 하루로 본다면은 양중의 양은 낮이요. 그 다음에 음중의 음은 밤이요. 그 다음에서 음에서 양이 나올 때, 어둠에서 양이 나올 때가 아침이 되겠죠. 아침이요. 양에서 음이 들어올 때가 저녁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니까 빨리빨리 적을게요. 1년은 여름이요. 그 다음에 가을이요. 그 다음에 음이 가장 많을 때가 겨울이요. 음에서 양이 나올 때가 봄이요. 방향으로 본다면 북쪽이요. 음이 가장 많을 때가, 음에서 양이 나올 때가 아침, 봄과 같은 해 뜨는 동쪽이요. 양이 가장 많을 때가 남쪽이요. 그 다음에 저녁, 가을과 같이 양에서 음이 들어올 때가 서쪽이요. 땡땡땡. 우주 만상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의미라 그랬으니까 주역이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중양은 낮이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되고, 여름이 되고. 자, 이것이 주역에서는 이름을 붙입니다. 양이 많다. 태양이라고 해요. 양이 많은 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태양, 사상 중에 태양의 시간이 언제예요? 낮. 태양의 계절이 여름. 태양의 계절이 뭐예요? 남쪽. 그 다음에 음이 가장 많은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태음이라 그래요. 음중음. 이것이 하루는 밤이요, 1년은 겨울이요, 방향은 북쪽이다. 자, 이것을 인정하시겠어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한다 라고 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되죠.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음에서 양이 나오는 것은 음이 주체인데 양이 나오니까 아직 양은 적다 해요. 그래서 소양이라고 해요. 소양. 소양. 양에서 음이 나오는 것은, 자, 아침은 아직 양이 적죠. 봄은 아직 양이 적죠. 동쪽은 아직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에서 음이 나오는 것은 음이 적다 해서 소음이라 한다. 그러면은 저녁은 음이 아직은 적죠. 밤이 되면 음이 커지겠고 태음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낮은 여름하고 달라요. 남쪽하고도 다르죠. 제각각이죠. 낮하고 여름하고 남쪽은 각각이죠. 용어 자체가. 그런데 왜 여기에 같이 들어앉아 있을까요? 태양이라는 개념 체계의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뭐예요? 연산력이다. 서로 개념이 연결되어 있다. 산이 제각각인 듯 했더니 태양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놨다. 요것도 연산이고, 소음의 연산이고, 이거는 소양의 연산이고, 태음의 연산이고.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낮은 하루 중에서 태양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름은 1년 중에서 태양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요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까 배웠던 뭐예요? 귀장력이라 한다.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두루두루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역이라 한다. 그래서 주역은
연산, 귀장을 전체 포함하고 있는 역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 글자가 지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주역에서는 그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양을 요렇게 음을 요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뭐 학자들은 이게 왜 생겼나 하는 그런 분분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런 건 치우고 결론을 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것을 이제 효라고 해요. 요게 본받을 효자인데요. 요 중에서 요것만 뗍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요. 요것이 있으면 요게 낮인 줄 알고 여름인 줄 알고 요게 남쪽인 줄 알고 하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걸어놓고 연결해가지고 본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양효, 요건 음효. 그러면은 요 글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으로 되어 있죠. 양 중에 양.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양 중에 이렇게 돼요. 여기는 중에 양. 중에 아주 간단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중에 음이 밤이고 중에 음이 겨울이고 중에 음이 북쪽이고 방향으로는 이걸 통합한 용어를 뭐라 그래요? 태음이라 한다. 이대로 본다면요. 겨울 밤에 태어났다. 중 음이죠. 태음 중 또 태음이죠. 겨울의 밤이니까. 겨울에 낮이면은 태음 중 뭐예요? 태양이죠. 이러면 16개로 또 쪼개져요. 그게 이제 사상체질, 16상체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겨울 밤이에요. 요대로 본다면은 이게 이재마의 사상에서는 좀 바뀌는데요. 이대로 본다면 무슨 체질입니까? 네? 태음 체질이죠. 기운이 겨울 밤이면은 열해요, 차요? 차죠. 한기가 있죠. 그럼 차면은 성질이 이게 성질이죠. 겨울 밤의 성질이 뭐예요? 차죠. 이 사람 성질도 따뜻해져요, 차요? 차집니다. 차면은 혈압이 올라갑니까? 혈압이 내려갑니까?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냉하다. 수족 냉증이 있다. 아랫배가 차다. 이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겨울밤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지금 요 정도 배운 내용입니다. 좀 복합화돼서 달리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겨울밤이란 성질을 인간의 성질로 연결하면은 겨울밤에는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아니면 공부하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졸아? 이런 태생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성질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겨울밤에는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쟤는 돌아다니지도 않고 공부만 해. 겨울밤과 같은, 태음과 같은 형상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회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회사 내에서는 부서를 연구실로 가야죠. 얘가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름 낮에는 집에 있는 게 정상입니까? 밖에 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예? 밖에 나가죠. 쟤는 어떻게 집에 생전 붙어 있지 않고 맨날 저렇게 돌아다녀? 영업부 보내야죠. 이게 명리 쪽으로 연결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하면은 여름 낮은 덥죠? 열이 많죠? 쟤는 열이 너무 많아. 열체질이에요. 또는 열이 많으면은 열은 내려가요? 치받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돼요. 이건 의학으로 연결한 거예요. 성질로 연결한 게, 의학으로 연결한 거, 만상으로 연결한 거, 이런 것들을 이 주역에서는 다 뽑아낼 수가 있다. 그런 근원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우주 변화의 핵심 체계, 그게 주역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없이 붙어 나옵니다. 이제 의학을 배우면은 요건 신이 여기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간이 붙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리에서는 여기에
임계. 자축, 가벌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요 아는 것만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몇 개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상승 분열해서 가지와 잎이 나왔다가 또 나옵니다. 꽃도 나오고 색, 향기도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올까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이 속에 게 다 나왔다라고 할까요? 꽃이 피면 다 나온 거예요. 꽃이 피면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현실 완성이라고 해요. 현상계 완성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이 뭔가 하면은 팔괴. 사상 팔괴. 그럼 꽃이 피면은 왜 다 나왔다고 하느냐 하면은 꽃이 핀 다음에는 다시 뭐가 만들어집니까? 씨앗이 만들어진다. 다시 무극을 재창출한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있을 때 꽃이 피었다. 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꽃이 하나 더 나오고 두 개 더 나오는 거는 개념체계에서는 같은 거죠. 더 이상 나올 건 없습니다. 다 보여줬네. 그래서 완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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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중에 양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분열해요. 양중, 엄중에 양중, 엄중에 양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분열해요. 엄양중에 이렇게 해서 양 아니면은 그 다음에 중에 양 아니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개 나옵니까? 8개. 그래서 8괴. 근데 이것은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여요? 8괴가 변화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구궁이라고 해요. 이 구궁을 이용하는 것 학문도 많습니다. 유김이나 뭐 자미두수나 뭐 이런 것들은 구궁을 이용하고 보편적인 학문들은 넓은 학문들은 오행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음양 다음을.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요걸 태. 나중에 필요할 때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이름 지은 다음에 리, 진, 그 다음에 곤. 근데 여기서 말한 태양이 저 하늘의 태양입니까? 양이 많다는 의미의 태양입니까? 양이 많다는 의미예요. 요거는 하늘건인데요. 이건 하늘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하루로 본다면 8등분 했으니까 낮이요. 1년을 본다면 여름이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 8방으로 나누면 뭐예요? 남쪽이죠. 이것도 다 뭐예요? 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건 이렇게 고착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 건괴라고 한다. 건괴의 내면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괴가 나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간략히 하면요. 근본에서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상승분열하는 것을 두 글자로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장을 해서요.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장 뭐가 돼요? 성. 생장성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생장성. 몇 단계입니까? 현실은? 3단계. 근본까지 하면은 몇 단계? 4단계.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의학을 우리 인체를 설명할 때 이럽니다. 머리, 몸통, 팔, 셋.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손, 셋. 이렇게요. 3단계. 손가락도 1마디, 2마디, 3마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근본까지 한다면은 몇 단계? 4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근본까지 간 것이 4. 그래서 동양에서는 4라 그런 것은 죽을 사자하고 연결성을 가지지만 죽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죠. 새로운 생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도 생하고 장하고 어른에 대해서 성장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성인이 되면은 또 자식을 놓아서 또 생장성 가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조상님들도 많겠지만은 그 단위를 얼마로 끊는가 하면은 4대 뭐예요? 봉사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사시사철 이렇게 해서 사라는 의미를 하나의 묶음으로 많이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무슨 단계로 갑니까? 생장성. 그 생장성 단계를 태극, 사상, 팔괴. 근원 단계를 뭐라 그래요? 무거. 이렇게 변화의 단계로 보는 경우가 있고, 태극은 음양의, 사상은 4개의 변화, 팔괴는 8개의 변화.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변화의 단계로 한번 본다면은, 하루로 본다면은 구분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밤. 구분이 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아침. 그 다음에 하루가 막 활성화될 때가 언제예요? 성장할 때가? 생, 장, 성, 낮이죠. 그러다가 성. 이게 근이죠. 근, 본, 생, 태극, 장, 사상, 성, 뭐예요? 팔괴. 그래서 언제예요? 저녁. 이거는 뭐예요? 봄. 아니지. 겨울. 봄. 여름. 뭐예요? 가을.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이거는 집, 출근, 활동, 뭐예요? 퇴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거의 8개를 다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주역의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보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이 해석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8괴를 이제 완성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완성이 여기서 끝이냐가 아니라 다시 또 생장,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성해서 또 완성이 나와요. 그럼 요 완성을 기본 완성이다 8괴를 해서 소성괴라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성이 나오면은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대성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8괴는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효가 몇 개 있는가 하면요. 3효가 있어요. 3효. 왜 3효인가 하면 생장성 했기 때문에. 생장성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3효로 이루어진 것이 소성이면은 여기다가 다시 생장성이 올라가면은 몇 효가 이루어져요? 6개의 효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제 주역은 64개 대성까지 가는 의미입니다. 6효라 그래요. 6효. 동양에 6효라는 학문이 있어요. 주역의 의미를 6개의 효를 이용하는 학문인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소성괴, 기초적인 완성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심어놨을 때 싹이 나오고 가지가 뻗어서 꽃이 피면 이제 다 보여준다. 요 정도 돼야 내면의 의미를 다 볼 수 있다. 사람도 뱃속에 있다가 출생했다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죠. 성물이 되는 거죠. 성인.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서는 지어도 되겠죠. 태극기에서는 사상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자, 우주, 만물의 근본, 무거, 그 다음 뭐예요? 태극, 좌회전을 우선 해놔서 저렇게요. 그래서 책에는 다음 페이지 있을 거예요. 위가 양이고, 그 다음에 음이다. 그러면은 이 8괴를 여기다가 옮겨야 되는데 여기는 양이 많은 곳이니까 양양양 이렇게 해요. 여기는 음이 많은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양이 살짝 크나가네요. 그래서 여기를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은 중의 양, 중의 양, 중의 양 이렇게
요게 요 괴가 여기 들어갑니다. 팔괘를 여기다 넣기 때문에요. 요쪽은 양에서 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중에 양 중에 양 중에 이게 들어갔죠. 그런데 현재 태극기에는 이걸 다 그리지 않고 가장 간략하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잘 맞는 게 요거죠. 그래서 요걸 그려놨어요. 자, 이 태극기 그리기가 너무나 그 국민들이 어려운데요. 간단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양양양, 여기는 음에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도니까 양. 여기는 양에서 음이 들어죠. 양, 이렇게 되죠. 맞아요? 안 보고 그리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이건 양에서 음 들어왔고, 이쪽은 뭐예요? 음 중에 양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뭐 건공감리 이러니까 뭐 못 알아먹게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하루 중에 양은 언제예요? 낮. 이거는 밤. 요거는 아침. 이거는 저녁. 이거는 하늘. 이거는 땅. 지. 천.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양이 많은 동물. 이건 식물. 그 다음에 이것은 집안에서 보면 아버지. 이것은 어머니. 엄마 아버지와 사이에서 양이 많은 남자. 이거는 여식. 이거는 겨울. 여기는 봄. 여름. 이건 가을. 이렇게 도니까요. 이건 집, 출근, 활동, 퇴근. 이거는 나중에 뭐 앞에서 본 거고 하니까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의학에서는 신장, 이거는 간, 이것은 심장, 이거는 폐. 자, 이거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용어가 천부지모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육아의 폐단으로 가서 남편은 하늘이야. 뭐 이런 소리는 나옵니다. 하늘 땅하고 뭐 땅 없는 하늘이 어찌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걸 통합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건이라 그래요. 이걸 통합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곤이라 그러지 땅만 곤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감 하는데 물이 아니고 물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이건 불이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불리 이렇게 리. 그래서 건공감리 하는데 차라리 건공감리는 모르셔도 아 이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아시는 게 더 확실하게 아시는 의미라 볼 수 있겠어요. 동양에서 본다면요. 이러한 주역의 의미를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역의 의미를 넣어놓은 것이 일본의 태극기, 일본의 국기가 이걸 넣고 있어요. 이렇게 넣어놨죠. 이게 뭐예요? 일장기. 이건 무극입니다. 이 무극이라는 소리는 근본이라는 소리예요. 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다 보이는 거죠. 이게 국민성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다 분열되어 있고 속이 다 드러나 있고 여기는 속을 숨기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돈이 100원이 있으면은 이쪽은 150원이 있다고 이쪽은 90원이 있다고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축약시키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세계에서 그야말로 뭐 요즘은 다국적 시대가 되어서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가장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꽃들이 그 가지가 뻗어가지고 완전히 분열돼 있어요. 이것이 한 나라의 대표적인 정신이 종교적 개념들인데
우리나라가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고 약 400개의 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희망은 뭔가 하면은 꽃이 피면은 다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열매가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렇게 저쪽에 그 중동같이 두 개로 딱 나눠진 데는 대립이 극한으로 가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크게 극한도 보이지 않고 이것이 서로 잘 화합을 한다면은 새로운 어떠한 씨앗이 정신적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희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주여 그러면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점치는 책이다. 이 점자는 하늘, 땅, 인간 이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역으로 점을 한번 쳐볼게요. 이게 얼토당토 않는 소린가? 음양으로 점칠게요. 지금 잘 사는 양꾀가 나왔다. 잘 산다 봐야 되겠어요? 못 산다 봐야 되겠어요? 잘 사는 경우는 양이라 하고 못 사는 경우는 뭐예요? 음이라 했죠. 그런데 잘 살다 못 사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양에서 음으로 가고 못 살다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에서 양으로 가겠죠. 이게 점을 친 거예요. 그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오겠습니다. 양을 잘 사는 걸로 할게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8가지로 인생을 나눈다면은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끝까지 잘 산 사람이 있겠죠. 그게 건괴의 인생이다. 그래서 빼보니까 건괴다. 당신은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끝까지 잘 살고 갔어. 이 설명을 이제 주역에서 뽑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못 살다 간 사람. 요건 택계의 인생. 그 다음에 요 밑에 곤깨는 뭔가 하면은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못 살다가 끝까지 못 살다가 간 사람은 무슨 인생? 곤깨의 인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점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8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4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주역은 몇 가지로 하는가 하면은 88에 64가 4가지로 나눕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8개까지 설명을 마칩니다.